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스트럭처 팀의 조현우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세포에서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단백질 인자들이 관여합니다. 이러한 세포가 내부 환경에 의해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세포는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그 기능을 유지하려 합니다. 본 연구진이 연구하고자 하는 샤페론 단백질의 일종인 클리벨은 병원성 박테리아인 폐렴구균의 단백질에 속하는데, 클리벨은 히샥 프로틴 100 패밀리 중 하나로 뉴클레오타이드 하이드롤레이스, 리폴딩, 폴데이즈 그리고 디스어그리게이션 액티비티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리벨은 폐렴구균이 숙주내로 침투할 때 폐렴구균의 세포 내벽이 두꺼워지게 해 면역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자이고, 폐렴구균의 바이오필름 형성과 병독성 프로틴 발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코샤페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또한 최근 클리벨의 구조가 14개의 중합체로 구성됨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클리벨은 기존 밝혀진 샤페론 구조 기능과 큰 차이가 있었고, 저희는 BGCTI를 통해 다른 클리벨 상동성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클리벨 구조의 당위성을 획득하고 구조와 기능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 히샥 프로틴 100 패밀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과 연관성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클리벨의 특이 성질들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다면 폐렴구균의 숙주 침투 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단계에서의 기초 연구 자료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단백질은 폐렴구균 클리벨과 상동성이 높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진과 스트랩토코커스 인터미디어스로 각각 폐렴구균 클리벨과 68.9%, 85.9%의 높은 상동성을 보여줍니다. 구조를 밝히는 여러 구조적 기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BGCTI 기간 동안 주력했던 부분이 바로 단백질 정제를 거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위한 크리스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SP 클리벨의 구조에서 특이성은 올리고머였기에 저희는 올리고머를 형성시켜서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클리벨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존재하에 올리고머를 형성하는데 ATP 하이드롤라이시스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모노머로 분해되기 때문에 ATP 하이드롤라이시스 과정을 늦추기 위해 ATP와 반응하는 클리벨의 워커비 모티프에 글루타메이트 부분을 뮤테이션 시킴으로써 크리스탈 형성이 더 잘 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SI 클리벨, LM 클리벨을 대상으로 각각 2번 정제, 크리스탈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중 앞에 2번의 실험은 테스트용으로 많은 양을 컬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번 실험에서 스케일을 높여 더 많은 단백질을 정제했습니다. 모든 실험의 순서는 동일하게 단백질 발현,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다이알라이시스와 수모텍 컷,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사이즈 익스클로전 크로마토그래피 순서의 정제 과정을 거치고 올리고머를 형성하고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그리고 크리스탈 형성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SI 클리벨을 정제했습니다. 히스수모 U1 SI 클리벨 DNA를 BL21DE3 익스프레션용 컴피턴트 셀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시딩, 이노큘레이션, 인덕션 과정을 거쳐서 프로틴을 얻었고, 수모텍이 있기에 NINTA 컬럼으로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했습니다. 워시 버퍼와 일루션 버퍼에 이미다졸이 있었기에 그걸 빼주기 위한 다일라이시스와 수모텍을 클리벨과 분리시키기 위해 ULPM 프로테이즈로 수모텍을 자른 후 클린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택을 마저 분리해주고 불순물도 거르기 위해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도 진행했습니다. pI가 4에서 5 정도고 버퍼 pH가 7.5 정도였기 때문에 단백질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서 그를 분리하기 위해 Q 레진을 사용했습니다. 원하는 프랙션을 모아서 5mm로 농축시켰고 사이즈 익스클로전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했습니다. 10에서 600kD의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는 슈퍼덱스 200을 이용했고 SEC를 하는 동시에 단백질이 가장 안정할 수 있는 SEC 버퍼로 바꿔주었습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 택이 분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농축해서 올리고머 형성을 시켰습니다. SI 클리벨을 대상으로 2번 이 과정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1리터 컬처한 SI 클리벨은 농축 결과 1mg/ml 농도가 나왔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이전 클리벨 크리스탈리제이션에서 크리스탈을 어느 정도 잘 형성한다고 알려진
ATP 감마S 3mg몰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7.5L 컬처했을 때는 4mg/ml 농도가 나왔고, 유클레오타이드는 ATP 감마S 3mg몰과 ATP 3mg몰로 나눠서 올리고머를 형성시켰습니다. DLS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SI 클리벨 결과는 낮은 농도로 인해 올리고머가 조금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SI 클리벨 결과는 첫 번째 SI 클리벨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7.5L로 단백질 농도를 높인 결과 올리고머를 많이 형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리고머 형성을 관찰했고 그에 따라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한 SI 클리벨 크리스탈은 스크린 1, 2에서 진행했는데 크리스탈이 형성되긴 했지만 너무 낮은 단백질 농도로 인해 너무 얇게 형성되어 디프렉션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SI 클리벨 크리스탈은 크라이오 1에서 진행했는데 크리스탈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엑스레이 크리스탈리제이션 실험 기계가 포스텍에 있는데 코로나와 여러 일정들로 인해 기계 사용을 예약할 수 없었고 추후에 실험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LM 클리벨 역시 SI 클리벨과 실험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SI 클리벨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2L 양으로 컬처했고 두 번째는 7.5L로 진행했습니다.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는 다음과 같고 똑같이 수모텍을 사용하고 같은 버퍼를 사용했기에 NINTA 컬럼 사용, ULP1 프로테이즈 사용, 다이라이시스 역시 동일합니다. LM 클리벨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역시 SI 클리벨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택이 많이 분리된 24번부터 36번까지 농축을 진행해 SEC를 진행하였습니다. SEC 역시 별 문제없이 결과가 나와 SI 클리벨과 동일하게 농축하고 유클레오타이드를 사용해 올리고머를 형성시켰습니다. 첫 번째 2L 컬처한 LM 클리벨은 농축 결과 1mg/ml 농도가 나왔고 유클레오타이드는 ATP 감마S 3mg몰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7.5L 컬처했을 때는 SI 클리벨과 동일하게 4mg/ml이 나왔고 유클레오타이드는 ATP 감마S 3mg몰과 ATP 3mg몰로 나눠서 올리고머를 형성시켰습니다. 첫 번째 LM 클리벨 올리고머 형성 결과 SI 클리벨과 달리 2L 컬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올리고머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LM 클리벨 올리고머 형성 결과 역시 올리고머를 잘 형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한 LM 클리벨 크리스탈은 스크린 1, 2에서 진행했는데 크리스탈이 형성되긴 했지만 너무 낮은 단백질 농도로 인해 SI 클리벨과 마찬가지로 너무 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때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기계를 예약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피규어 9의 스크린 2 30번에 해당하는 LM 클리벨 크리스탈은 디프렉션하지 않았고 피규어 10의 스크린 2 37번에 해당하는 LM 클리벨 크리스탈은 10엄스트롱의 너무 약한 디프렉션 패턴을 보여서 구조를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진행한 LM 클리벨 크리스탈리제이션에선 솔트인지 크리스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SI 클리벨과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크리스탈리제이션 기계 사용 불가로 역시 추후에 실험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SI 클리벨과 LM 클리벨을 정제하고 마이크로배치 스크리닝을 통해 크리스탈 형성 여부를 현미경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실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쉬웠지만 이번 실험에서 얻은 크리스탈 조건으로 다음에 또 진행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실험에서 농도를 높이거나 크리스탈 형성 조건을 다르게 바꿔서 진행한다면 아니면 크라이오 EM이나 다른 구조적 기법을 이용해 구조를 규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 클리벨 구조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클리벨 구조의 당위성과 클리벨 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쉽지만 이번 BGCTR을 통해 DNA에서 단백질을 정제해보고 올리고머 크리스탈 형성을 관찰하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까지 진행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학부생 입장에서 너무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클리벨의 특이 성질들에 대한 실마리를 얻어 폐렴구균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